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그로 인해 내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보험이 있으시다고요. 그 보험에서 요구하는 서류 떼다가 한숨 쉬어본 일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수 찾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금광 속에 숨은 황금을 찾듯 숨겨진 권리를 찾아준다는 고수. 제가 발목을 심하게 다쳐서 의료진을 방불케 하는 섬세한 촉진. 인체 뼈를 묘사해 놓은 모형도에 빼곡한 의학 서적들까지. 혹시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혹시 지금 진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진료가 아니고 이제 진료 차트를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진료 기록은 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 제가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 속에 감춰진 의료인의 권리를 찾는 김대천 고수. 각종 재해 사고를 당한 의뢰인이 정당한 보험금을 받도록 돕는 고수는 약 30년 경력의 베테랑 중의 베테랑. 손해사정사는 일반 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를 대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그런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순간 벌어지는 사고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한 손해액 측정은 물론 까다로운 보험금 청구까지 돕는 게 고수의 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뒤라면 잊지 않고 찾아가야 할 전문가입니다. 때마침 고수를 방문한 의뢰인. 지금 좀 완쾌되어간 중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에? 그거 찍으시면 안 되고. 에? 뭐가 있어요? 잠깐만요. 나중에 그거 찍으시고. 제작진이 다가갈 때마다 급하게 무언가를 꽁꽁 감춰버리는 고수. 도대체 뭔데 이렇게 숨기는 걸까요? 왜요? 근데 뭘 그렇게 숨기세요? 뭐 별거 아닌데 참. 이거 그 인체 해부도인데. 의뢰인 상담일지에 난데없이 등장한 인체 해부도 그림. 보통 보면 진단서 없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용이하도록 제 나름대로 이런 인체 해부도를 그려서 낸 그런 상담 일지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담 일지 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철저한 경위 파악을 위해 직접 사고 현장에 나가는 건 물론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CCTV까지 빠짐없이 확인한다는 고수. 그뿐만 아니라 CT, 엑스레이, MRI 등 의료 기록까지 열람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꼼꼼하시네요. 예, 당연히 꼼꼼해야죠. 이때 고수가 펼쳐드는 한 권의 책. 한눈에 봐도 무척 오래돼 보입니다. 얼마나 보셨는지 너덜너덜해요. 제 손때가 묻어 있고 제 손해사정사의 인생이 묻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손해사정사다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손해사정사의 교과서라 불리는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서입니다. 각 부상 정도마다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해 명시해 놓은 지침서라는데요. 이 노동력 상실률이 전체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무릎 부상도 관절 및 인대의 흔들림 정도인 관절 동요 수치에 따라 보험금이 천차만별.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정확한 상해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당한 보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답니다. 중대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치 못한 노동력 상실률을 받게 되면은 몸도 불편하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권리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가 되겠죠. 그간의 경험으로 부상 부위만 보면 노동 상실률 정도가 짐작간다는 고수. 30년간 쌓아올린 지식 덕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랑 이런 소통을 해주니까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든든하고 신뢰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고수의 첫 번째 노하우. 저 피디님, 혹시 사고 이후에 5년 되고 10년 돼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사고 후 수년의 세월이 지나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일반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약 7년 전 구조활동 중 척추상해를 입은 소방관이 고수를 찾아왔습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수령했지만 수술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후유증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데요. 구조 작업 하다가 이 추간판이 앞으로 돌출되면서 신경근을 누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거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일상 후유장애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와준 그런 기획이 있습니다. 고수의 도움으로 인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소방관. 고마운 마음에 입소문을 냈답니다. 기존에 보상 당하신 선후배님들한테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상담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6명, 5명 정도가 또 이렇게 좀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도움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고 감사해하는 의뢰인을 볼 때면 언제나 마음이 벅차오른다는 고수. 그게 너무 큰 보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업에 대한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옛 의뢰인의 안부를 묻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은 고수. 우리 사모님 너무 고생 많으시다. 고생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해갖고 뇌출혈로 인해갖고 수술 받는 중상을 입었거든요. 예고 없이 닥쳐온 교통사고, 거액의 수술비와 간병비가 뒤따랐는데요. 의뢰인을 더욱 힘들게 한 건 턱없이 부족한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독 교통사고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책정할 때 본인 부담금 30%뿐만 아니라 70%의 국가 부담금까지 함께 산정하는데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면 본인 부담금 30%만을 지원금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처리해갖고 의료비 혜택을 많이 받아갖고 요양병원에 2년간 병원비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중증 재해일 경우 사고자 개인을 넘어 가정까지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막중한 책임을 품고 있는 고수입니다. 사고는 안 날 수는 없겠지만은 많은 피해자분들이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만한 좋은 세상이 없겠죠. 의뢰인의 고충을 내일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응원합니다.